김시습의 이생 규장천. 이생이라는 사람이 담장을 엿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최초의 한문소설 그럴 거 없이 그냥 최초의 소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금오신화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작품 중에 하나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뛰어넘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전기적 장치, 이때 전기를 일렉트로닉 그러면 안 됩니다. 비현실적인 장치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생과 최랑의 만남, 그 다음에 결혼을 내용으로 하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는 최랑의 죽음과 재회, 이별로 이어지는 비현실적인 세계의 이야기로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작품 중간중간에 시를 삽입함으로써 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작품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와 정조를 시적 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할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개로 끊어봤어요. 근데 조금 끊기가 애매하긴 했는데 그냥 끊읍시다. 이게 습관적으로 맞잖아요. 자, 발단. 어느 봄날 이생은 담장 너머에 있는 최랑이라는 여인을 엿보다가 사랑에 빠지고, 자,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죠.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엿보다가 사랑에 빠져, 우연히 사랑에 빠지고 글을 주고받게 되면서 인연을 맺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우연한 만남을 갖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기연, 기봉, 화소라고 합니다. 인연을 맺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결연이라고 합니다. 전개. 이생의 부모가 둘 사이를 반대하자,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해꾼이 나와. 이런 방해꾼이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 배운 학생은 조금 알 텐데 혼사장애 화소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가나 이런 혼사장애 화소를 통해서 최랑이 알아눕게 되고, 이에 최랑의 부모가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여, 왜? 딸이 죽게 생겼거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된다. 자, 장애를 극복했네요. 위기. 자, 위기 파트에서는요, 이 장애가 조금 더 심해져요. 정도가 커지는 거죠. 홍건적의 난으로 가족 모두가 흩어지게 되고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 돌아오지만 최랑은 홍건적으로부터 정조를 지키려다가 죽고 만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극적 결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위기야. 절정 결말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끝나나 보려고 했더니만 절정 부분이에요. 자, 홀로 지내던 이생에게 최랑의 환신, 귀신이 나타난대요. 자,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전기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생은 그녀와 3년 동안 행복하게 산다. 최랑은 이제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땜을 알리고 저승으로 떠난다. 또 이별이죠. 그녀가 떠나간 뒤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수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줄거리 쭉 한번 훑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문소설이고 전기소설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비현실적인 소설이다. 명혼, 귀신과 결혼하는 이야기이다. 인귀교환, 인간과 귀신이 교환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다 보니까 판타스틱하고 로맨틱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다가 이렇게 시점 따로 봤지만 사실은 이거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구성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어요. 자, 이생규장전의 구성과 시점을 봅시다. 자, 이 작품의 구성은 서사 문학의 전통적 방식으로 사건이 시간적 순서대로 진행되며, 즉 한마디로 순행적 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 부분입니다. 세 차례의 만남과 실현 및 이별이 거듭되는 복합 구성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의 반대, 혼사장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난리. 세 번째, 삶과 죽음을 가르는 명부의 법칙. 이 중에 첫 번째 시련은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으로 해결되지만 두 번째 시련, 위기는 해결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거다. 왜? 죽어버렸잖아. 그러나 김시습은 이러한 비현실적, 비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 결혼이라는 화소를 도입하여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다. 자, 요 이생과 최랑과 이생의 이야기를 자 이렇게 보자. 여기가 이게 시간의 흐름, 서사의 전개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쪽을 해피, 이쪽을 언해피라고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생과 최랑이 우연히 만나죠. 그래서 자 이건 당연히 해피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로 말입니다. 이별을 하게 되네요. 아, 시련이 오나요? 근데 그 시련을 지극한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극복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피의 정도가 커지겠지요. 해피의 정도가 커져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젠장할 난으로 인해서 마누라 여자가 최랑 여주가 죽어버리네요. 이거는 이별보다 더 심각한 이별이죠. 시련이라고 봐야 돼. 시련이 점점 더 깊어졌네요. 자, 그러니까 만남 이별 행복 언행복 행복 언행복 행복 불행 이렇게 정도가 점점 커져. 자, 그럼 우리는 압니다. 죽었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죽은 최랑과 산 이생이 만나요. 귀신으로 만난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거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헐. 하지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워낙에 사랑하니까. 행복감이 더 크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최랑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명부의 법칙, 저승의 법칙에 의하여 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께서 괴로워집니다. 띵용. 자, 시련의 정도가 더 커지죠. 그리고 이생도 죽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생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언해피죠.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비극적인 결말일까? 죽음을 통해서 천상에서 둘이 만난 거 아닐까? 그러면 행복한 결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운을 주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소설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서사 전개 과정에서 시를 삽입했다. 소설이 진행되다가 인물들이 시를 읊어. 시를 읽음으로써 자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시를 왜 읊죠? 읊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어떤 효과를 가져오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금오시나 라는 소설집 안에는 다른 작품들도 시가 중간중간에 들어간다. 이러한 시를 삽입하는 것은 산문문학이 주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문체가 변함으로 참신성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자에게 낯선 느낌을 주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 다음에 시라는 장르가 던져주는 긴장감에 의해서 상상력이 커진다. 그리고 서술자나 인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심리 이런 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더 구별해서 설명해 준다면 형식상의 효과와 내용상의 효과로 볼 수 있겠다. 형식상의 효과는 단조로움으로부터 탈피하고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는 점. 내용상으로는 인물의 심리와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한다는 점, 그리고 서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유교, 불교, 선교, 선교는 도교죠. 당시 사상적 배경이 드러난다. 일단 유교적인 측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작품은 거의 유교적인 측면이 되게 밑바탕으로 많이 깔려있다. 제로베이스죠. 거기에 이제 불교적인 측면과 도교적인 측면이 살짝 얹혀져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적 배경으로 자유연애를 불안해하는 이생의 모습이라든가 이생과 최랑의 결연을 반대하는 이생의 부모의 모습이라든가 정절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최씨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유교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3생의 인연을 말하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인물들의 만남과 이별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점에서 불교의 어떤 무상관을 드러낸다는 점, 이런 것들은 불교적인 측면이 되겠다. 도교, 죽은 최랑의 영혼이 환생하여 살아있는 이생과 결합한다는 것, 이런 전기적인 요소나 숙명론적인 태도, 명부의 법칙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도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시습의 이생규장천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